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면서 저는 그렇게 남한테 악하게 한 적도 없고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서로 어느 정도 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건 남뿐만 아니라 제 가족에게도 적용이 되는 저의 마인드이긴 했어요. 악한 마음이 없어서 착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그리고 남들을 살뜰히 주제넘게 챙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세상은 다 같이 모여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가까우면 실수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생기고 아쉬운 소리도 해야 하는 법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끼치지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 하면 저는 확실한 조건을 달긴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였죠. 제가 막 취업을 하고 대학을 다니던 여동생에게 학비를 한번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비 외에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그 학원을 6개월 끊어준 적이 있었죠. 아마 여동생은 언니인데 설마 그 돈을 받겠어?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장난 아니고 꼭 취업하면 갚으라고. 지원을 해달라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내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언니, 차용증 안 썼잖아. 아, 차용증 안 쓰면 이거 증명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빌려달라고 했지만 언니 동생 간에 그런 게 어딨어? 혹시 지금 녹음하면 언니 그거 불법으로 하는 거다. 증거 채택 전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갚으라는 말 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진짜 동생을 빚쟁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이어야지. 진짜 언니 심하다. 그래? 차용증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지금 녹음할 생각 없었어. 그런데 차용증 없으니 안 갚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 네가 나를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 장난스럽게 말을 하니까 네가 인생의 뜨거운 맛을 모르나 본데.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차용증 없이 어떻게 내가 너를 조이는지 한번 보여줄게. 여동생은 분명 장난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 돈이어도 아무리 제가 여동생의 언니라고 해도 핏줄이라고 해도 저런 반응은 옳지 않다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아니라면 그게 설령 내 언니의 돈이든 내 동생의 돈이든 간에 내가 번 게 아니면 돈은 남의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남의 돈을 가져갔으면 저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우선 저는 땡땡땡 귀하게라고 시작이 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필요한 사항만 간결하게 법률적인 판단이나 문구는 정확한 용어 사용해서 상대를 책망하는 문구는 삼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간결하고 정확하게 내용 증명을 동생에게 보냈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지만 차용증이 없으니 안 갚아도 된다는 그 썩은 마인드를 없애주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여동생은 놀랐겠죠. 언니가 이런 걸 보내왔다고 부모님께 바로 고자질을 했고 아무리 그래도 얘한테 그런 걸 보내냐고 저를 책망하길래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 얘가 시겁해서 들어왔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니? 좋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자매들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어? 왜 그래? 너 정말? 애가 얼마나 놀랬으면 수업도 빠지고 집으로 그냥 달려왔겠어? 장난으로 자긴 그런 건데 언니가 그걸 진심으로 알아듣고 이런 걸 보냈다고 하면서 놀래더라. 엄마, 나는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걔는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그거 하나 받았다고 해서 뭐 탈도 안 나. 나는 지금 사실을 명시해 줬을 뿐이라고. 그런데 걔가 내게 동정을 원한다면 혹은 다른 핑계를 대서 나와 싸워보려고 한다면 그땐 더 적극적으로 나가겠지?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 내 돈 빌려 갖고 그리고 줘가 아니라 빌려줘 였으면 갚아야지. 언니 돈이라고 해서 그냥 도리도리를 한다? 엄마, 그건 아니지. 안 그래?
너는 내게 이런 빚이 있어 라고 고지를 했고, 그리고 저는 여동생이 취업을 했을 때 그 돈 일시불로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희 4명 식구 해외여행 갔었어요. 저는 돈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동생은 그 누구보다 돈에 대해서 철저하고,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제 이야기를 하곤 한답니다. 친언니에게도 내용 증명 받아본 사람이라고. 가족들하고 돈거래 안 하는데 내가 남하고 돈거래 하겠냐고. 저는 저런 삶이 편하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남자가 저와 같은 성향이 아니니까 처음엔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남편은 당연했습니다. 자기 누나와 부모님, 그리고 다른 가족들하고 돈 거래하는 것이요. 그런데 서로 빌려주고 서로 잘 갚아주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애초에 남한테 돈 빌려주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저도 저렇게 잘 갚아주면 문제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변하긴 하더라고요. 다만 생각만 조금 변했을 뿐 제 신념은 바꿔놓지 못했었는데,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가게 하나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가게를 하는데 남편의 도움이 많긴 했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다닌 경험이 없고 대학 다닐 때부터 장사를 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옷 장사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부품 장사, 그러다가 나중에 자동차 부품 장사까지. 처음에 먹지 못하는 것들로 장사를 하다가 결혼하기 몇 년 전에 횟집을 시작했는데, 여러 장사의 경험으로 노하우가 쌓인 남편은 제가 삼겹살 가게를 하겠다고 했을 때 도움을 많이 주긴 했었습니다. 제가 왜 삼겹살 가게를 하고 싶었냐면, 이거 말하면 다들 웃으실 텐데, 저는 하루에 3끼를 삼겹살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최애 음식이고 엄마는 제게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반의 돼지는 아마 제 뱃속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만일 내가 회사를 다니는 것이 힘들어지면 나는 꼭 삼겹살 가게를 할 것이다 라고 소박하지만 좀 황당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걸 이루게 된 것이죠. 남편의 횟집은 저와 2블럭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리고 매일 붙어 있는 것보단 일하다가 가끔 얼굴 보면 그것도 좋고, 그리고 아이도 제 가게에 있다가 2블럭만 지나면 아빠 가게로 건너가고, 두 사람이 함께 아이를 케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음식 자체가 성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것 또한 제게는 하나의 재미로 느껴지긴 했어요. 시간 남아돌아 돈이 남아돌아 장사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세상에서 삼겹살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결국 저는 가게를 차렸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코로나 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사실 더 힘들긴 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도 좀 있었고, 그리고 운 좋게 자산을 좀 운용을 해서 목돈이 좀 있었는데, 남편이 힘이 들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출 상품을 이용했었고, 그러다가 더 힘들게 되면 자기 누나, 즉 시누이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융통을 했었고, 암튼 그랬었거든요. 제게는 당연히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니까 절대로 제게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힘든 건 마찬가지였는데 여윳돈이 있었던 저와는 다르게 여윳돈이 없었던 남편의 가게는 점점 더 쪼그라들게 되는데, 결국엔 제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좀 도와줄 수 없냐고. 저는 우선 확실하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도와달라는 것이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빌려달라는 것이냐고요. 돈에 대해서는 확실한 성격인 저를 잘 알았던 남편은 빌려달라는 것이고 부부간이지만 차용증을 써달라 하면 써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게 참 그런데 저도 장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긴 하지만 남편의 횟집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긴 했어요. 왜냐면 그 남편의 횟집이 도로가에 있는데 언젠가부터 그곳에서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남편의 바로 뒤에는 빵집은 일찌감치 문을 닫아버렸고, 다들 하수구에 냄새가 올라오니 민원을 넣고 공사를 몇 번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비가 오면 혹은 날이 좋아도
훅 하고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 부분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파이프가 노후화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파이프를 교체하는 공사까지 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그 악취가 가시지를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었죠. 저는 남편에게 그냥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어떠하냐 제의를 했는데 남편은 좀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게 뭘 아냐고 장사는 자기가 더 오래 했다고 시에서 다시 공사를 한다고 했으니 완벽하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아니 이게 고집을 부려서 될 일이 아닌데도 너무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치켜 세워주면서 설득을 했죠. 부부니깐 함께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 자존심 상하지 않게 살살 말을 했는데 내가 하는 가게를 좀 넓힐 생각이야. 그런데 혼자 하기 사실 좀 버겁고 당신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나를 생각해서 좀 희생해서 내 가게를 함께 봐주면 안 될까? 가게도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잖아. 나 혼자 하기엔 좀 무섭다라는 거. 자기가 나 좀 도와줘라. 어? 저는 몇 날 며칠 남편을 설득했어요.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당신이 함께 해줘야만 뭔가를 할 수 있다 등등. 마음이 없는 말을 하면서요. 그냥 저는 남편이 그 횟집을 그만하기를 마이너스 되는 것이 뻔한데 관두기를 바랐어요. 결국 저는 삼겹살 가게를 옮기면서 남편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치켜 세운 게 결론적으로는 뻔뻔함을 장착하게끔 해 놓은 듯 하더군요. 남편은 저와 가게를 하면서 그 버릇을 남 못 줬습니다. 시가 사람들과 돈거래가 잦았다고 했잖아요. 자꾸 시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이해는 하지만 저는 돈거래는 남뿐 아니라 가족 간에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몇 번 거절을 했었는데 그게 기분이 상했는지 좀 삐딱선을 타긴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제게 기분 나쁜 티를 자주 냈었고 그리고 매일같이 출근을 하던 사람이 오늘은 좀 늦게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출근을 하더라고요. 뭐 사실 남편 없이도 직원들 다 있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그냥 통보를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차를 바꿔드렸다고. 그러니 앞으로 자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예정이니 저보고 다달이 그 돈을 자기 통장으로 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차를 바꿔드린 거야? 지금 타시는 차 멀쩡하지 않아? 아, 당신은 당신만 생각하지?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나 가게 정리하고 당신 가게에서 함께 일한다고 하니까 혹시 눈치 보는 거 아니냐고. 씀씀이가 예전과는 좀 다르다고 하시더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해? 당신이 나한테 사정사정해서 내가 내 가게 접고 당신 가게로 간 건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한 뒤 차 한 대 뽑아 드렸어.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당신을 오해하는 어머니를 오해 안 하게끔 하기 위해 그리 한 거라고. 자동이체 걸어놔. 요즘 차 이자율 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알았어? 예전 남편이 가게를 할 땐 그냥 알아서 이것 떼드리고 저것 떼드리고 돈도 서로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가게 접고 제 가게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그간의 행동과는 좀 다르니 그리 말씀을 하신 듯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런 소리를 종종 하시긴 했었네요. 망해가는 나중에 길바닥에 나앉을 위험이 있을 정도로 안 되는 횟집이었는데 기억에 오류가 생긴 건지 시어머니는 잘 나가는 자기 아들을 제 가게에 앉혀 놓았다고 뭐라 하시긴 했었거든요. 곧 죽어도 당신 아들 잘났다 이건데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건지 참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눈이 없나? 보이질 않나? 딱 봐도 자기들이 봐도 안 될 가게인데 그런 시궁창 냄새나는 곳인데 그 누가 와서 거기서 식사를 하겠어요? 그런데도 저런 억지 부리는 게 시가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차로 인해 사이는 더 틀어져 버렸습니다. 돈은 주겠으나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을 한다면 그 돈은 줄 수 없다 했어요.
남편 쓰는 카드값 제게서 나가고 있고 그 카드값만 해도 월급을 뛰어넘는데 시부모님 착각까지 그냥 되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이체시키지 않겠다 하니 기분 나쁜 티 팍팍 내며 출근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쯤 그렇게 냉랭하게 지냈었나? 갑자기 저한테 여행 경비를 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들은 게 아니라 바로 신우에게 들은 거였습니다. 당시 남편과 제가 워낙에 냉랭하게 지내서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낼 때였는데 신우이 전화가 와선 가족들 여행 갈 생각이니 여행 경비로 1,000만 원을 내놓으라 하더군요. 일본을 간답니다. 신우이 부부,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 저는 가고 싶지도 않았고 만일 가자고 했어도 싫다 했을 거예요. 그냥 저보고는 돈을 대랍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막아놓아서 지금 시부모님이 괴로워하시는데 여행 가서 자신이 중간 역할 잘해서 사이 다시 좋아지게끔 만들어줄 테니 저보고 1,000만 원을 바로 이체하라 하더군요. 자신도 그 정도 돈 내는 것이니 아까워하지 말라는데 저와 시누이는 아니 시누이뿐만 아니라 시가 사람들은 다 사이가 좋질 않아요. 그냥 서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것뿐인데 가뜩이나 지금 남편 행동 마음에 들지 않는데 지들 여행 가니 1,000만 원을 달라? 참 이 사람도 만만치 않게 뻔뻔한 거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온다고? 내가 해결해 줄게. 다 같이 여행 가서 새로운 곳에서 올케 편 들어주면 엄마 아버지도 올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남동생도 내가 자존감 다시 올라오게끔 해줄게. 어차피 올케는 우리랑 여행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그냥 돈만 되도록 해. 그거 알아? 올케 때문에 우리 식구들 사이 조금 서먹한 거? 예전에 동생이 지 가게 할 땐 안 그랬다고. 돈도 턱턱 빌려주고 쓰고 했는데 애가 요즘 주눅이 들어 있단 말이야. 그거 다 올케 탓이잖아. 안 그래? 아, 형님, 아시지 않아요? 남편 가게? 그거 계속했으면 정말 큰일 났었을 거예요. 저는 그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설득을 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 탓이라고요? 아, 몰라. 올케, 우리가 그러면 그런 거야. 동생이 그렇다잖아? 올케가 조르고 졸라서 그리 한 거라잖아. 그럼 동생 말이 맞는 거겠지? 얼마나 답답하겠니? 자기 가게도 아니고 자기 마누라 가게인데 사람들 눈치 안 보이겠어? 사람들이 뭐라 수근거리지 않겠냐고. 하여튼 올케는 너무 자기만 생각한다. 돈이나 해줘 올케. 우리 여행 갈 거니까. 거기 가서 내가 많은 이야기하고 올 테니까 경비나 대라고 올케는 알았어? 그리고 동생 착잡한 마음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랬어. 아주 잠시 좀 쉬게 해주자고. 애 정리할 시간은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억지로 했는데 남편도 같은 생각이긴 했습니다. 제가 자기 가게에 접게 하는 바람에 시부모님이 저를 원망하고 있고 예전과는 자기 아들이 너무 다르니까 그걸로 속상해한다는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시부모님의 속내를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제 가게를 남편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를 바라고 저는 집에서 아이 양육에만 힘을 썼으면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부여도 함께 일하다 보면 사이 틀어지는 거 십상이니 저는 전업주부가 되고 남편이 제 가게를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남편이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게 시부모님의 속내였더라고요. 저런 말을 전하는 남편 또한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이었을 것이고요. 저는 우선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라 했어요. 가서 식구들하고 재밌게 놀다 오고 풀 오해 있으면 풀고 오라고 했습니다. 형님 이야기하더라. 나 때문에 지금 식구들이 와해가 되고 있다고. 당시 예전처럼 돈도 쓰고 막 이래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자존감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당신을 좀 쉬게 해줘야 한다 하더라. 마음 정리도 못한 채 나오기 싫은 내 가게에 나온 거라고.
다녀와 여행? 여행 가서 당신이나 시부모님, 형님 부부 다시 사이 좋아진다면 내가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다녀오도록 해. 그리고 당신이 지금 말한 시부모님의 속내와 당신의 진심에 대해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못 이기는 척 남편은 돈을 받았고, 그리고 일본 여행을 가던 그날, 저는 그래도 아내 노릇을 좀 하려고 짐도 싸주고 이것저것 좀 챙겨주긴 했어요. 잘 다녀오라고, 그리고 바쁘니 전화 안 해도 된다고. 남편은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아 보이더라고요. 원래 제게 먼저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비행기 안으로 들어왔다고, 지금 바로 출발을 한다고 핸드폰 끌 예정이니 일본에 도착을 해서 전화를 하겠다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잘 다녀와. 그리고 다녀오면 많은 것이 변해 있을 거야. 기대하길 바라고. 원래 식구밖에 없어. 부모님 누나와 좋은 시간 보내고 사이 더 좋아져서 오기를 바래. 알았지? 저는 남편이 일본 여행을 간 동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준비했어요. 당시 살고 있던 집은 남편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짐 싸서 바로 그 집에서 나왔고 아이와 저는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4박 5일의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집에 저도 아이도 없으니 당연히 삼겹살 가게로 왔고 그곳엔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계셨죠. 부모님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미셨습니다. 서류를 받자마자 남편은 제게 전화를 해왔고 왜 이혼을 하는 거냐 하길래 내가 많이 변할 것이라 했잖아. 내 선물이야. 너도 그렇고 네 집 식구들도 그렇고 너무 주제를 모르는 것 같아서 너 그 가게 했으면 빚만 졌을 거야. 네가 나를 위해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제해 준 거라고. 네 고집으로 그 가게 써봐. 너 지금 쫄딱 망하고 나한테 비굴하게 빌부터 살아야 했을걸? 그리고 쉬고 싶다며. 푹 쉬어. 너는 오늘부로 잘렸어. 내 가게에서. 아휴, 망하는 그 꼴 안 보게끔 도와준 건데 차도 네 마음대로, 여행도 니들 마음대로, 게다가 내 가게를 갖고 싶다고? 아, 이혼 사유가 이해가 안 돼? 그럼 한번 싸워보자. 누가 이길지. 와, 씨,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친다고? 그런다고? 와, 진짜 너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너는 뻔뻔하게 굴어도 되고, 나는 뻔뻔하게 굴면 안 되는 거니? 너도 내 뒤통수 친 거 한두 번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여자는 무조건 참아줘야 한다는 것이 네 집 사람들 생각인다 본데. 아, 지옥에서 꺼내줬더니 뭐? 내 탓을 해? 그리고 내 가게를 먹으려고 들어? 그냥 함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는데 네가 욕심 부린 거다. 그리고 네 집 식구들이 욕심 부린 거고. 내 선물이야. 그래도 여행은 보내줬잖아. 이별 여행? 나와 간 게 아니라 네 집 식구들이랑 갔지만 암튼 싸워보자. 어디 한번 겨뤄보자고. 벌벌 떠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보고 나쁜 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요? 마음 못 잡고 빌빌댄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함께 살아보고자 제안을 했던 거였는데 결국엔 아들이니깐 남편이니깐 그에게 더 중한 일을 맡기고 저는 집에 들어앉기를 바란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가게에 만일 넘긴다 치자고요. 그럼 또다시 시가 사람들과 돈 얽히고 아주 개난리 부르스를 쳤을 겁니다.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와 애착관계도 제가 더 형성이 되어 있었던지라 양육권 가져왔고 협의 이혼했어요. 길게 끌면 끌수록 흙탕물 싸움이라는 거 남편도 잘 알아서인지 결국 협의 이혼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삼겹살 가게를 하면서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까지 시가 사람들은 제가 자신의 아들을 병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했습니다. 잘하던 가게 때려치우게 만들고 제가 그 상황 만들어 놓은 거면서 결국 이혼까지 한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든 말든 저는 상관 안 해요. 왜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는데 노력해서 설득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아름다운 이유는 없는 거니까요. 이혼이란 게 엄청 불화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부부가 한 방향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 차이인 듯한데 저는 동상이몽이었기 때문에 이혼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안 했으면 제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쉬고 싶다고 해서 내 가게가 싫다고 해서 잘라줬고 쉬게 해준 것뿐입니다. 제가 뭘 더 해줬어야 했나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 아닌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